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금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지금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자,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 왔으니까 목소리가 조금은 안 좋아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자, 뭐 축구 토토 승무패 30회차 결과가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억 6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역시나 J리그와 J리그2로 이루어진 회차는 하는 게 아니다. 구매 금액 아낄 겸 패스하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1등뿐만이 아니라 2등도 나오지 않는 회차가 됐었고, 사실상 이번 주말 31회차의 경우는 특히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리그 경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최종픽을 준비해 오긴 했지만 기존에 보여줬던 경기력과는 전혀 다른 경기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변 경기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제품들이 있죠. 행운의 키링, 슬리퍼, 모자, 컵, 반팔티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저도 사용하고 있을 만큼 퀄리티 좋은 상품들이니까 해당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클릭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보시는 최종픽 영상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쭉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정리본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이미지 올려드렸으니까 멤버십 분들께서는 오늘 최종픽 영상과 함께 골대법 정리본 참고하셔서 최종픽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셨으면 1번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바이에른 뮌헨. 자, 제가 주중에 올려드린 29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라이프치히 경기를 본 소감을 말씀을 드렸죠. 4대 0으로 프랑크푸르트의 대패를 기록한 건 아무래도 후반전에 라이프치히의 비치아비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쳐도 이미 전반전부터 골 기대값 1.23 대 0.041 정도로 너무나도 라이프치히가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 라이프치히가 승리가 나올 확률은 극도로 낮은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라이프치히의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는 이유로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만 기록을 하더라도 레버쿠젠이 남은 경기 모두 승리를 하고 매 경기 10골 이상씩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이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해도 우승 확정이다라고 보이죠. 또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하기에는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득점은 상승하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부상으로 빠질 수 있는 수비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고 공격에서도 해리케인 선수와 무시알라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이변을 포함해서 저는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호펜하임. 자, 메넨글라의 경우는 높은 압박보다는 중간 블록을 형성을 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중거리 슈팅을 활용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팀이고, 원정팀 호펜하임의 경우는 윙백을 활용한 폭넓은 측면 플레이와 빠른 전환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수비 시에는 5백으로 전환을 해서 수비 라인을 강화하죠. 그리고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양팀의 이런 전술적인 모습을 종합해 볼 때 호펜하임은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과 빠른 전환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에는 측면 공간이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메넨글라드바흐는 포백 라인과 더블 볼란치를 활용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호펜하임은 수비 시 5백으로 전환해서 수비 라인에 사람은 많지만 조직력과 집중력에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은 메넨글라드바흐의 승리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호펜하임의 경우가 이번 시즌 크로스 횟수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인데 메넨글라드바흐의 경우가 이번 시즌 크로스 허용 횟수가 분데스리가에서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메넨글라드바흐의 최다 득점자인 클라인딘스트 선수가 최근 5경기째 득점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호펜하임은 주전 골키퍼인 올리버 바우만 선수가 뇌진탕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수비 자원인 악포그마 선수와 젠드레이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호펜하임의 승리 이변을 선택하기에는 힘들고,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정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는 호펜하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메넨글라드바흐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최소한 무승부 이상으로 끊어낼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메넨글라드바흐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브레멘. 자, 홈팀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가 승점 36점으로 남은 3경기에 관계없이 잔류가 확정이 됐고 또한 컵 경기 진출권에 대한 동기부여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원정팀 브레멘의 경우는 현재 리그 8위를 기록 중으로 컵 경기 진출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승리하기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력적으로도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브레멘이 4대1로 승리를 기록했었고 유일하게 우니온 베를린이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세트피스 득점 한 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브레멘의 경우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거의 없는 팀이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의 강점이 브레멘에게는 통하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은 주전 수비 자원인 디오고 레이테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브레멘의 경우는 주전 자원의 결장도 특별하게 없는 상황이죠. 또한 패턴적으로도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는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브레멘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3번을 받았었는데 3전 전승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장크트파 대 슈투트가 저는 이 경기는 기존에 쌓았던 경기력과는 별개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장크트파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장크트파의 경우가 지난 슈투트가르트와의 맞대결에서 0대1로 슈투트가르트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기록했었고 그때 당시에 당연히 슈팅이나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슈투트가르트가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긴 했지만 장크트파울리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적은 필드골 실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수비 시에 골문 근처에 인간 장벽을 많이 쌓아두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크트파의 경우가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3대2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메넨글라드바흐, 레버쿠젠, 브레멘 같은 자신들보다 상위권의 팀들을 상대로도 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잔류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경기력으로 나타나고 있죠. 또한 국내 투표율은 장크트파의 무패 쪽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투표율은 장크트파의 승리에 55% 이상 몰릴 정도로 강한 잔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크트파의 승리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어떤 경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장크트파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에버턴 대 입스위치. 자, 에버턴은 데이비스 모예스 감독 부임 이후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맨시티와 첼시를 상대로는 패배를 하면서 잔류 확정 이후에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맨시티와 첼시가 상위권의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패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번 경기는 강등이 확정된 입스위치와의 경기라는 점과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은디아의 선수와 마이클 킨 선수의 득점으로 에버턴이 승리를 했었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확실히 득점력이 상승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턴이기 때문에 에버턴이 패배를 한다라는 건 퇴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입스위치의 경우는 기본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주전 골키퍼인 무리치 골키퍼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전 수비 자원인 데이비스 선수와 벤 존슨 선수가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리암 델랍 선수는 맨유 영입설, 첼시 영입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강등이 확정된 마당에 출전해서 오버하다가 부상당하면 엿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굳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죠. 반대로 에버턴의 경우는 홈페이지 확인을 해보니까 훈련장에 칼버트 루인 선수가 등장한 걸로 봐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출전해서 대갈박 득점 한번 꽂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전 공격 자원들의 카드가 많아진다라는 건 에버턴에게는 확실히 이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홈팀 에버턴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사우스햄튼.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여러분들의 취향껏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팀 모두 강등이 확정된 상태고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레스터 시티 승리에 50% 이상 투표율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적어도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라면 차라리 투표율이 낮은 사우스햄튼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레스터 시티의 경우는 주전 골키퍼인 헤르만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미들 자원인 해리 윙크스 선수는 팀 내 불화로 출전 불가.
마비디디, 부오나노테, 보비레이드, 압돌 파타우 같은 공격 자원들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죠. 또한 주전 미들 자원인 은디디 선수도 타 팀으로의 이적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점과 주전 공격 자원인 제이미 바디 선수도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주전 출전 자원들 중에서 빠지는 선수가 없이 풀 주전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는 폴 오누아초 선수도 사우스햄튼 홈페이지 확인 결과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전 자원의 결장자가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웨스트햄 대 토트넘. 자, 토트넘의 경우가 금요일 새벽에 보데글린과의 경기를 치렀고 3대1 대승을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을 어느 정도 출전을 시킬지 감이 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어쨌든 2차전이 변수가 많은 노르웨이 원정길이라는 점에서 토트넘 주전 자원들의 로테이션은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차전에서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웨스트햄과의 리그 경기에는 확실히 출전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보데글림과의 경기를 봤을 때 토트넘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너무 좀 보데글림의 수비 라인이 업사이드 트랩을 확실히 쓰는 것도 아니고 스피드가 빠른 수비 자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허무하게 뚫리는 상황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수비 시에 5백 라인을 형성해서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기 때문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면서 극단적인 공격적인 압박을 사용하는 토트넘이 점유율을 쥐고 수비 라인을 이빠이 끌어올려 공격을 하다가 뺏기면 바로 뒷공간이 개털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요일 새벽 유로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토트넘의 체력적인 문제와 주전 자원들의 로테이션 문제, 특히 이번 시즌 토트넘은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3승 9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홈팀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브랜드포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양 팀의 경우 브랜드포는 오늘 새벽 노팅엄 원정 경기를 가서 0대2 승리를 기록을 했고 맨유는 빌바오 원정을 가서 0대3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포의 경우는 리그 경기였다라는 점, 맨유는 유로파 경기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2차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경기에 부담을 가지는 건 역시나 맨유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페르난데스 같은 에이스 자원들을 좀 쉬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스 자원들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브랜드포의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매 경기 이제 뭔가 좀 경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은베우모 선수와 요하네 위사 선수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죠. 첼시와 아스날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브라이턴과 노팅엄을 상대로 2점 차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리그 막판에 경기력이 다시 리그 초반 홈깡패의 모습이 돌아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상 맨유가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승리를 했고 지금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페이지 가면 또 엄청나게 맨유를 빨아지키고 있는데 전반 35분 만에 빌바오의 다니 비비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우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코어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전반 퇴장 나오기 전까지는 빌바오가 계속 밀어붙였었고 맹구 새끼들은 수비에서 얼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세미로 선수의 헤딩골이 나올 때 크로스를 맥과이어 선수가 해줬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빌바오가 개말렸다. 이 맥과이어의 이 크로스가 올라온다라는 건 빌바오가 뭔가 재수가 옴붙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자꾸 유로파 경기 얘기로 빠져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 경기는 로테이션이 불가피한 맨유가 득점력이 올라온 브랜드포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고 맨유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리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포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브라이턴 대 뉴캐슬. 자, 브라이턴의 경우는 후방 빌드업과 공간 창출 능력이 좋죠. 특히 미토마, 양쿠바 민테 같은 드리블러가 있는 측면 공간 활용이 좋고 공격 시에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중앙의 수적 우위를 점하는 팀입니다. 원정팀 뉴캐슬의 강점은 전방 압박과 수비 조직력 그리고 이삭, 고든, 제이콥 머피 같은 선수들의 빠른 공격 전개를 보여주는 팀이죠. 그리고 상대팀이 후방에서 공을 점유하려고 할 때 강한 압박으로 실수를 유도하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점유 스타일은 뉴캐슬의 강한 전방 압박에 취약할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 뉴캐슬은 조직력과 상황별 전술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브라이턴보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트피스나 공중볼 싸움에서도 뉴캐슬이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턴은 가장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주앙 페드로 선수가 이번 경기에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렉산더 이삭 선수와 제이콥 머피를 앞세운 뉴캐슬이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브라이턴의 경우는 한 점을 실점하게 된다면 더욱더 극단적으로 수비 라인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뉴캐슬이 선제 득점에 성공을 한다면 대량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all.